예, 이번 시간은 마이크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약간 장수는 많긴 한데, 딱히 제가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자, 여러분 이제 피아노 마이킹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이전 시간에 지향성에 대한 그 부분과 마이크 작동 원리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마이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마이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컨덴서 마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저음부랑 고음부를 나눠가지고 마이킹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통해서, 왜냐면 여기는 이제 홀에서 좀 센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건 약간 현 쪽이고, 다이나믹 마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 거는 컨덴서 마이크고요. 그러니까 울림을 좀 받아서 섞어서 쓰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그 뭐지, 종이란 위치가 아니라 약간 각도를 약간 바꾸거나 위치를 좀 틀어서 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컨덴서 마이크 하나로 전체 음을 수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전용 클립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특수한 마이크를 가지고 수음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어디 이제 업체에 나온 건데 그 피아노 전용 약간 그 수음하는 마이크예요. 이거 피아노 전용 마이크. 이거는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밖에 못 쓰는 마이크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 마이크의 지향성, 마이크의 작동 원리, 컨덴서 다이나믹, 뭐 초지향성, 뭐 무지향성, 뭐 그 양지향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걸 아는 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요리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라면을 끓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점심에도 이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에 이제 라면을 사리로 넣어 먹었어요. 넣어 먹는데 이제 한 1, 2분밖에 안 됐는데 같이 먹는 애가 라면을 막 덜어 먹길래 야, 다 익지도 않았어요. 얘기했더니만 저는 꼬들꼬들하는 게 좋아요 하면서 이제 먹더라고요. 취향인 거죠. 라면 설명서에서는 라면을 넣고 4분 정도 끓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4분보다 더 익혀서 푹 익혀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꼬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연주자들이나 그 관객들, 지휘자 이런 사람들은 취향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지니어도 다 취향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의 종류 이 이후에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음향 장비들을 볼 텐데 저는 그거를 크게 하나의 그런 복잡한 큐브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라면은 이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다시 이제 일상생활 돌아와서 요리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설탕이 달고 소금이 짜고 이런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알잖아요. 이건 이제 초본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설탕도 흑설탕, 갈색 설탕, 흰색 설탕의 차이점이 있고 뭐지? 소금도 그냥 소금, 맛소금, 히말라야 소금, 뭐 핑크 소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의 뭐 아니 주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틀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공된 설탕, 백색 설탕과 뭐 완전 흑설탕 약간 좀 사탕수액 이런 거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또 틀리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요리사가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단다라고 했을 때 올리고당이나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나 일반 백설탕에 넣었을 때랑 다 달려져요. 그것들이 나아가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화학 조미료 쓰는 걸 아예 싫어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화학 조미료를 팍팍 넣어야지 약간 감칠맛이 나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취향은 다르겠지만 좋은 요리사라면 각 재료에 따른 특성에 대해 아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약간 달거나 아니면 간장 정도 약간 너무 짜지 않게 하고,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맵고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 막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죠. 즉 뭐냐면 엔지니어는 이 마이크나 이런 특징에 대해서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이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설치 원용인데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뭐 마이크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저렇게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이크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고 저렇게 설치하는 게 좋고 사실 여기에서 뭐 반사음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어 여기 이런 것들에서 자세히 안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걸 원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부가 설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이 공연하는 상황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안에 습도가 높은지 그 관객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연주자가 어린인지 어른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태프회의 할 때 좀 민감하게 하게 되면은 공연하는 사람 연령대까지 물어봐요. 연령대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그 음향이나 이런 그 밸런스가 그때그때 틀려지기도 하고 겨울과 여름에 소리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낼 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큐브 속에서 하나의 답을 찾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 틀려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세팅했는데 실제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책에서는 여기다 마이킹을 하라고 했는데 연주자가 그걸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연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원래 정통적인 방식의 마이킹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건 말 그대로 매뉴얼인 거예요. 이 매뉴얼을 익힐 필요는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여기서 그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제가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왔을 때 어디에 마이킹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교과서적으로 대파는 게 원래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있어서 마이킹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뭐냐면 이 마이크를 썼을 때 아니면 원래 오리지널 방법 외에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얼마나 멀어질 거냐. 거리가 늘어나고 픽업 각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플루스를 했을 때 위치상 플루스를 이 위에서 숨을 해야 되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크를 최대한 옆으로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옆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두상 때문에 소리가 이제 약간 왜곡되기도 하고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개인 값을 좀 더 올리고 약간 EQ 값을 좀 더 조정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원래 오리지널 교과서적으로는 여기에 수음을 해야 되는데 상황상 아니면 연주자가 원해서 바뀌게 되면서 약간 음향적으로 따지면은 이 두상 때문에 고음 부분이 약간 좀 막혔죠. 그러면서 고음이 약간 부족할 거고 거리가 틀어지게 되고 하면서 소리가 적기 때문에 개인 값이랑 EQ 값을 건드리는 거죠. 그거는 저의 약간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였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실전에는 약간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공부를 하되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를 계속 연습을 해보던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대학교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학교는 음향에 대한 이론들을 많이 가르치는 대학교가 있는데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오케스트라의 엔지니어로 약간 좀 그 정식 엔지니어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엔지니어 파트로 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어떤 친구들이 백석대학교에 대해서 그런 거 약간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마이킹하고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사실은 얻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마이크를 녹음을 할 때 다양한 각도로 해서 연주하는 거를 녹음하거나 확성하는 것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기회만 되면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추후에 저희 세미나나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악기였을 때 마이킹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더라.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엔지니어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외우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온 악기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악기부터 해가지고 국악기부터 있는데 이건 약간 실기에 관련된 겁니다. 실기 문제에서
악기의 음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음원을 들려주고 이건 어떤 악기인가 하는 것들을 맞추는 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나온 악기들 있잖아요. 이 악기들은 유튜브로 검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호른이나 튜바나 이 악기들을 연주하는 그 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그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마림바라, 비브라폰, 실로폰, 글로켄슈필, 요게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죠. 둘 다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실로폰처럼 이제 그 멜로디 치는 악기인데 이게 목관이냐 금관이냐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다 틀리거든요. 요런 것들의 차이점. 특히 이제 뭐 비올라, 바이올린 같은 경우가 비슷하면서도 이제 그 음악 대역대가 틀린 거죠.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그리고 국악기 같은 경우에 양금 같은 것들을 저는 자주 들어봤는데 양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양금 악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양금 한번 들어보세요. 양금이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생황, 생황 이거 약간 멋있는 악기인데, 예, 생황 이런처럼 약간 낯선 악기들, 이런 악기들에 대해서 뭐랄까, 생황 같은 경우 이번에 시험 문제도 나왔죠. 생각해 보니까 그 소리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악기의 특징들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기도 약간 분류가 있는 게 그 플룻 같은 경우는 이제 목관 악기입니다. 여기 목관 악기 써 있네. 예. 옛날에 알던 친구가 이게 그 뭐지? 금속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플룻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 은이나 금으로 만들긴 해서 약간 금속 악기처럼 보이는데 애초에 만들었을 때 이제 가브리엘 오보에 나오는 오보에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분류로는 목관악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음악 관련된 데 있어서 약간 뭐랄까 비하인드처럼 그 나오는 거죠. 누가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게 당연히 금속이니까 금속악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분류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구별해 가지고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결론적으로 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외우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소리를 들어보시고, 사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 초반이다 아니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 악기는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음향을 처음 할 때 잘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베이스나 일렉 기타나 뭐 좀 기본적 기타나 피아노나 기본 코드는 치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코드만 치고 베이스나 일반 기타도 그러니까 코드로 해서 연주할 정도까지는 연습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있어요. 기타를 그냥 소리만 듣는 사람이랑 기타를 연주해 본 사람이랑은 기타의 음색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틀려요. 그리고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다른 악기들도 10만 원짜리 악기랑 30만 원짜리랑 100만 원짜리 치면은 음색의 차이점에 대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만져보시게 되면 그 악기의 특성,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고유한 음색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에게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건 이 부분 정리합니다. 그냥 교과서대로 외우십시오. 하지만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응용할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악기를 소리를 많이 듣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서 유튜브로 가능하면 악기별 소리를 들어보시고 더 나아가서 악기를 배우신다면 음향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큰 뭐랄까 도움이 될 겁니다. 옛날에 이 책을 지었던 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버클리 음대 출신, 서울대 전자공학부 출신의 밴드부 출신의 버클리 음대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약간 그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이 있어요. 신의 영역에 좀 오버스럽게 하지만 진짜 전문가의 영역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게까지 노리신다면은 악기까지 배우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쨌건 기본은 교과서대로 외우시고요.